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독일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네. 구상만 크고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좀 야박한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드레스덴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도시지요. 이곳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핵심은 첫 번째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요. 또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이 3대 제안을 발표한 겁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신의주에서 남한과 북한 또 중국이 협력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좋지만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해왔던 얘기들의 반복에 그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만한 어떤 획기적인 제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속빈 강정이다 이런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5.24 조치의 해제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남북 교류의 그 협력의 제도적인 걸림돌이 바로 이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인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의 호응이 뭔가 있어야 이번 박 대통령의 선언에 빛이 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다지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건 없지 않나 이런 평가입니다. 네. 요즘에 계속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북한이 이 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 게 이번 선언의 성과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오늘만 해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이 한국 정부의 행동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을 허가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예.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늘 사표를 냈는데요. 여기서 장 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과거 황제 노역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당시 양형 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또 지역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장병우 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에 광주고법 제1형사부의 재판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분의 그 형을 징역 2년 6월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줄이고요. 또 벌금액도 기존에 508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낮춰서 선고를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 원으로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던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해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예, 장 법원장의 해명제를 보면 이제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이제 색안경이라는 셈이고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대주건설 아파트 얘기가 언급이 되던데요. 이게 뭔가요? 예. 어젯밤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이 지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또 이전에 살던 그 아파트도 대주그룹 계열사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보면 일치치고는 좀 많은데요. 2007년 5월에 이 아파트로 장 법원장이 새 아파트로 장 법원장이 이사를 했는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대주그룹의 탈세 의혹이 불거져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기라는 겁니다. 또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잘 처분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5개월 뒤에 대주그룹의 계열사가 장 법원장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고 또 대법원이 허 전 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또 다른 이에게 이 아파트가 다시 팔렸다고 합니다. 네. 장 법원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 매매 과정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에 오래 머문 이 향토 판사라는 점에서 이 해명은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황상 정말 석연치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건데요. 예. 검찰의 칼날이 지금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네네네. 우선 뉴질랜드에서 벌인 이 각종 주택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재산 빼돌린 것이 발각된다면 허 전 회장은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대주그룹 부도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의 배임
그 의혹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예. 역시 계속 수사 중인데 다음 주 수사 결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군 여대위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의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네. 김관진 국방장관이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있네요. 예. 지난해 육군의 모 사단에서 20대 여대위가 직속 상관인 노 아무개 소령에게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간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군사법원이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해서 솜방망이 판결이다 이런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대위의 근무 기록과 관련해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대위의 부대 출입 기록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대위의 유서를 보면 이 노소위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간 야근을 시켰다고 써 있습니다. 해당 사단은 여대위의 부대 출입 기록이 삭제됐다면서 재판부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록이 육군이 보관 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네, 여대위의 유족 쪽이 이전에 이미 부대 관계자로부터 출입 기록 이 사본을 받아서 보관 중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육군이 재판부에 뒤늦게 이 기록을 제출을 했는데 네. 내용이 정시 출퇴근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야근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유족 쪽이 이미 갖고 있던 출입 기록에는 야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하. 육군이 뭔가 노소령에게 불리한 정황을 감추려고 기록을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요. 실제 군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 해당 사단이 제출한 출입 기록에 그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의 또 다른 증거 조작 사건으로 번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재조사 지시가 있으니까 이건 역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또 오늘 2부에서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송파구 버스 사고. 왜 네. 베테랑 운전사가 이런 사고를 냈을까? 그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블랙박스 영상이 오늘 경찰이 공개했죠? 네, 블랙박스. 그 사고의 원인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이제 보니까 졸음운전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를 살펴봤더니 운전기사가 사고 20분 전부터 몇 차례 졸음운전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사고 당일인 19일 밤에 11시 43분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3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1차 사고를 냅니다. 이때 차의 속도는 23km였습니다. 그러다가 20초 동안 시속 70km까지 속도가 올라가고요. 승객이 차를 멈출 것을 요구하지만 차가 멈추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버스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추는데요. 이게 2차 사고입니다. 경찰은 1차 사고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차 사고 이후에 버스가 오히려 속도를 높인 점과 이것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이제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 버스의 급발진 현상이 벌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이 점은 좀 더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